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고려시대 문제 정리하고 있는데 세 번째 주제입니다. 고려의 대외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고려는 한 500년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대외 전쟁을 치룬 게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배정을 하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섞어서 문제를 냅니다. 요거 한번 구별해보는 문제 16문제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빈출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자주 나오는 문제란 뜻이겠죠? 1번 보겠습니다.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옳게 나열을 해볼게요. 가 학생을 볼게요. 광군을 창설을 해서 거란이 침입할 거를 대비를 했다.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광군을 창설한 사람은 이 고려의 세 번째 임금이었던 정종입니다. 정종이 하는 건데 무려 한 30만 정도의 군대를 광군으로 편성을 해서 미리 대비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대첩 모두 알고 계실 텐데 거란이 1차, 2차, 3차 침입을 하거든요. 마지막 3차 침입입니다. 이거는 3차 침입 때 얘기고 이건 아직 침입하기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 친구를 보면 서희가 소손영과의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 6주를 획득을 했다. 이거는 1차 침입 때, 1차. 임금으로 치면 성종 때 우리가 1차 침입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순서대로 지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광군 창설이 나오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돼야겠죠. 아직은 시도하기 직전인데 우리가 대비를 한 겁니다. 가로 시작을 해야 돼요. 가로 시작하지 않는 거는 전부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1차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3차가 나오니까 가, 다, 나가 되겠습니다. 2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저 광군 부분을 많이 헷갈려해요. 보통 우리가 1차, 2차, 3차는 열심히 외우는데 그 전에 우리가 뭐를 대비했는지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리 대비를 좀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1번에 2번입니다. 1번에 2번이었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면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한번 찾아볼게요. 소손영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일단 여기서 힌트가 다 나왔어요. 소손영과 서희, 그 외교 담판이죠. 거란과 고려의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소손영이 뭐라 했어요. 그래서 서희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을 했어. 우리가 이 땅이 왜 우리 땅인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만일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너네 나라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는데 그럼 거기도 우리 땅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우리가 침략을 한 거니? 우리 땅 안에 너네가 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고려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 국가는 거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란에 대한 우리의 대응, 고려의 대응을 찾아보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옳은 거. 별무반을 보내서 동북 구성을 축조하는 것은 여진에 대항할 때 일이죠. 아니네요. 개경에 나성을 쌓아서 침입에 대비하였다.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한번 성곽을 둘러싸아서 침입에 대비를 한 건데 거란의 세 번째 침략을 강감찬 장군이 막아내고 나서 강감찬 장군의 건의로 인해서 이거를 쌓게 됩니다. 2번이 정답이 우선 되겠고요. 최영 장군 나오는 요동정벌은 거란 시기가 아니고 거란이랑 대립했던 시기가 아니라 고려 말기 시기로 넘어가야 돼요. 요동정벌 추진하는 건 이 명나라하고 사이에서의 우리의 트러블이었죠.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한다. 이것도 한참 시기 뒤쪽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왜구를 무찌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죠. 거란이 아니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철령 이북 땅을 수복하는 거 공민왕이 한 건데 원나라가 가져갔었던 우리 땅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 없어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에 2번. 자, 3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3번.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임금이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흥화진을 포위하였다. 양규는 여기 힌트가 2개가 나옵니다.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우리를 또 침략한 사람들이 있었고 양규가 이거를 막아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거란이 되겠죠? 거란의 2차
침입을 이 양규 장군이 막아냅니다.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라고 나오는 이게 우리를 또 쳐들어올 구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정권의 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거란입니다. 거란.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광군을 조직해서 침입에 대비를 했다. 이 맞죠?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광군이라고 하는 30만 대군을 만들어 놓고 거란이 혹시라도 침략할지도 모르는 거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번. 나머지 거 오답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윤관을 보내서 동북 구성을 개척하는 거는 이제 여진 관련된 얘기죠. 이건 여진.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를 제작하는 거는 이 최무선 관련된 얘기에다가 이거는 왜구를 무찌르는 얘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항전을 준비하는 거는 우리 몽골이랑 대몽항쟁할 때 얘기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철령 이북을 수복하는 거는 이 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원 간섭기에 있었던 우리가 그때 원나라에 대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정답 찾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번에 1번이고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강조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옹립한 왕에 대해 말해보자. 이 사람 일단은 이런 거 나오면 현종이에요. 앞에 목종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폐위를 하고 현종을 올리는 장면인데, 그래서 거란이 침략했을 때 개경을 떠나서 나주까지 피난을 간다. 현종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현종이 이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란이 두 번째 침략을 해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거란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고려가 불교 국가잖아요. 처음으로 이 제작했었던 대장경 요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조 대장경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8만 대장경은 나중에 그 몽골과의 전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 만든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 그래서 제조대장경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8만 대장경은.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거란 시기에 만드는 대장경을 초조 대장경이라고 한다. 요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현종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요거는 거란의 2차 침입이죠. 자, 거란의 2차 침략 시기하고 관련된 거 골라볼게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3차 침입했을 때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자, 우선은 1번이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 오답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사신 저고여 피살 나오려면 이거 몽골 관련된 얘기입니다. 거란이 침략해 들어오는 그 시점이 아니에요. 요거는 왕으로 치면은 고종 시기로 들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무반을 창설을 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건 일단 여진에 응대하는 건데 고려 왕에서는 숙종 시기로 들어가고요. 거란을 배척해서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다가 거란이 선물한 낙타 묶어놓고 굶겨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태조 왕건이 하는 거였죠. 그리고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거는 거란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성종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침입, 3차 침입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현종 시기의 일이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현종으로 나오는 거는 보통 왜 2차 침입을 일어났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이 치세기를 약간 넘어가는 2차 침입 뒤의 일까지 포함하는 현종의 어떤 일대기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살짝 어려울 수 있었는데, 오답이 뚜렷했기 때문에 아마 골라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으로 골라주겠습니다. 자, 4번까지 풀었고 페이지 넘겨서 5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시기 파악하는 문제인데, 성종 임금 나오고요. 현종 임금 나와요. 지금 초반에 두 임금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누가 거란 진영에 가서 단판을 벌여서 군대를 물러가게 하겠는가? 거란의 침략 시기인데 서희가 나와요. 1차 침입입니다. 거란의 1차 침입이고, 여기 양규가 이제 거란 무찌르는 장면 나옵니다. 거란이 요거 무찌르는 거는 2차입니다. 2차. 1차와 2차 사이에 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건데 한번 살펴볼게요. 묘청의 난, 이자겸의 난은 전부 이 거란 시기 뒤쪽에 일어나는 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국왕을 폐위합니다. 이거는 강조가 원래 무신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거란이 침략을 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실을 찾는데 두 번째로 침략해서 들어올 때도 뭔가가 꼬투리 잡을 게 있나 없나 봐요. 그래서 봤더니 얘네들의 왕위 교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실로 삼아서 2차 침략을 일으키고 이거를 양규가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는 3번이 되겠죠. 3번이 될 텐데 나머지 오답 볼게요.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이거는 몽골과의 항전 때 벌어진 얘기죠. 이거의 뒷시기.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충주에서 항전하였다. 마찬가지로 뒷시기에 나오는 이 대몽항진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3번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배점이 높지는 않지만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다고 보이고요. 5번에 3번이고 6번 볼게요. 6번으로 내려가서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주정이 김치양과 결탁한 것 같소. 김치양, 강조 나오는 그 부분이 되겠죠.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서 짐을 호위하게 하시오 라고 좀 나오는데 나중에 여기서 좀 불미스러운 일로 왕이 바뀌는 강조의 변이라고 하죠.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거란의 2차 침입 시기에 있었던 시기의 일인데 요거 김치양 사건 좀 보고요. 이 왕은 지금 현재로서는 목종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강조에 의해서 폐위되고 왕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귀주에서 외적을 크게 무찌른 강감찬과 장수들을 맞이할 연회를 준비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강감찬 장군이 장수를 거란을 다 무찌르고 3차 진입까지 전부 해결을 하고 이제 끝난 시점에 연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목종이고 요거는 현종으로 추정이 되네요. 현종. 2차 침입이 있고 3차 침입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자, 요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골라보겠습니다. 화통도감이 설치되고 화포가 제작되는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 말기에 이런 거를 고안을 하게 되죠. 이 최무선이랑 같이.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것도 한참 뒤시기 일입니다. 공민왕 시기로 넘어가야 되죠. 거란이 침입하여 왕이 나주까지 피난을 하였다. 네, 거란이 두 번째로 침략을 해서 나주까지 피난을 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일이겠죠. 이 사람은 목종이고요.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임금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2차 침입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2차 침입을 양규가 무찌르고 3차 침입이 있고 3차 침입을 강감찬이 무찌르는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3번이 되겠죠. 노비항건법 나오는 거는 4대 임금인 광종 때 일이니까 이거보다 앞선 시기의 일이고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이 조직되는 거는 이거는 여진 관련된 일입니다. 여진을 무찌르는 얘기니까 아니에요. 여기 뒷시기에 여진 정벌 논의가 나오는 그 시점에 나와야 됩니다. 정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6번에 3번이고요. 7번으로 올라가 볼까요? 7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윤관이 무슨 국가를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설치한 후에 고려의 경계를 알리는 비석을 세우는 척경 입비도입니다. 이 그림이 자료로 종종 나와요. 여기 비석 세우고 있는 거 아마 보이실 텐데 여진입니다. 윤관이 나오고 동북 구성 나오니까 머릿속에 여진과 별무반이 떠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진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통도감을 두어서 화포를 제작하고 이걸로 싸워가지고 무찌른 대상은 왜구죠. 왜구, 최무선.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이 박위 파견해가지고 나중에 근거지 토벌하는 거 대마도 정벌이 나중에 나와요. 대마도 정벌. 연개소문을 보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거는 이거 고구려 시기 일이죠. 이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팔만대장경을 강행하였다. 이 팔만대장경은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하죠. 몽골이 침략을 했을 때 몽골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거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등으로 구성된 별물반을 조직을 하는 게 여진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했었던 대표적인 대응이었죠. 그러면 정답은 5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별무반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나머지 오답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볼게요. 8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오연총 장군을 모시던 덕산사입니다. 전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 있어요.
원래 함경도 경성에 있었던 사당을 지금의 전라남도 곡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요 부대의 부원수로 활약을 했다. 별무반이겠죠. 별무반에 관련된 인물이었어요. 자, 별무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겠습니다. 사군육진 개척하는 거는 조선 초반에 김종서 장군 일 나오는 거죠. 요거가 나오는 건 세종시기 일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를 하였다. 원나라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는 거 지금 별무반하고 전혀 관계없죠. 원은 몽골이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가 만들어진 목적이었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이고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거 이거 대몽강진 관련된 얘기고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하는 거는 삼별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 묘지명을 좀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금이 번성을 하여 여진이 우리가 저 별무반 만들어가지고 이 여진을 정벌하고 했을 때에는 그냥 여진족이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만든 동북 구성을 여진이 차지하게 되면서 요걸 약간 종잣돈 삼아서 나라를 구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금나라를 건국을 하고 우리한테 뭐 군신 관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4대 요구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여진에서 금으로 성장한 시점이에요. 바야흐로 금이 번성해서 우리 왕조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게 하고자 하였다. 중론이 뒤섞여 어지러웠는데 공이 홀로 간쟁하기를 요 사람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진은 본래 우리 왕조 사람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되어 천자를 조회하였고 국경 부근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 왕조의 호족에 속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우리 왕조가 도리어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대를 하냐 우리가. 옛날에 우리 쪽으로 다 우리가 다독였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저 여진을 모실 수가 있느냐로 혼자 반대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당시에 권신이 왕명을 멋대로 하였으므로 이에 신하를 칭하고 이로 인해 서표를 올렸다. 우리가 금나라에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인종의 본심이 아니었으니 공이 심히 부끄럽고 슬프게 여겼다. 인종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권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 세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자겸이 되겠습니다. 이자겸. 자, 그러면 그 시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겸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금의 4대를 했었던 그런 시점이 지금 나오는 건데 무신정변 이전으로 가겠죠. 무신정변.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요거는 해당 사항이었고 이거는 확실하게 지워줄게요. 그리고 고려가 건국되고 귀주대첩이 일어나는 거란 시기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거란이랑 1차, 2차, 3차 모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진 턴이 나오죠.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별무반을 설치한 다음에 여진을 정벌하고 그 여진이 나중에 동북구성을 되찾아가고 하는 과정에서 금나라가 나중에 건국이 되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요 시점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연표에서는 다에 해당하는 3번으로 시기를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별무반 이후에 여진 정벌하고 여진이 성장해서 금나라를 세우는 그 시점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9번에 3번으로 답을 찾아주겠습니다. 9번에는 3번이고요.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가 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곳 죽주산성은 송문주 장군이 이 가 국가의 침입을 격퇴한 장소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힌트가 나오네요. 사신 저고여의 피사를 빌미로 이 국가가 쳐들어오자 송문주 장군은 귀주성과 이곳에서 거듭 이 가 국가를 물리쳤다. 저고여, 몽골의 사신입니다. 자, 몽골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화통도감을 두어서 화포를 제작하는 건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한 거죠. 진관체제를 실시해서 국방을 강화하는 거는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하는 건 몽골이 아니고 여진에 대비하기 위해 했던 거죠.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는 것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8만 대장경을 강행하였다. 그래서 몽골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게 있었죠.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에 5번으로 찾아주고 11번 올라가서 풀어볼게요. 11번. 자, 뭔가 사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강화 중성은 이 가 국가의 침략에 맞서서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 건립한 성 중에 하나다. 여기 힌트가 나오죠. 우리가 천도까지 하면서 끝까지 싸우려고 했었던 상대 몽골입니다. 몽골. 가 국가는 몽골이 되겠죠. 훗날의 원나라가 되는 자, 가 국가는 몽골입니다. 자, 요거 볼게요. 몽골의 침략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 골라주겠습니다. 양규가 무로대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양규 장군의 활약은 몽골이 아니라 거란 시기에 있었던 거니까 기억은 아니에요. 기억이 들어간 거 지워버리세요. 김윤후가 충주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이거는 몽골 전투 시기에 대몽항쟁 시기에 있었던 일이 맞네요. 니은은 맞으니까 니은이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자, 디귿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이거가 좀 헷갈린다면 나머지 리을을 보세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이건 여진이죠? 그럼 리을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4번도 지워버리고 기억 니은으로 몽골에 대비한 건 3번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11번 3번. 자, 12번 풀어볼게요. 12번. 가와 나 사이에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를 찾는 겁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최씨 무신정권에 속하는 사람인데 왕에게 아뢰어서 속히 대전에서 내려와 서쪽 강화도로 행차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였다. 최우가 녹전거 100여 대를 빼앗아 집안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기니 수도가 흉흉하였다. 네, 이제 강화도로 천도하는 시점이네요. 강화도로 천도하는 시점. 자, 날을 보겠습니다. 제추가 옛 수도로 다시 천도할 것을 회의하고 날짜를 정해 계시하였으나 삼별초가 다른 마음을 품고 따르지 않으면서 함부로 부고를 개방하였다. 네, 이거는 여기는 강화 천도고요. 여기는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막 항쟁을 시작하면서 강화도로 천도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대략 한 40년간의 전투를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는 장면이네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골라볼게요. 인사행정을 담당했던 정방이 폐지됐다. 이 정방이 폐지되는 거는 나중에 공민왕 시기로 넘어가는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원간섭기에 이때의 이 체제를 정비하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도봉하였다. 만적은 최충헌의 노비예요. 최충헌은 최후의 아버지입니다. 가의 이전 시기겠죠. 묘청의 중심이 되어서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이 서경천도 운동, 이거는 무신정변보다 이전이잖아요. 가의 이전이네요.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이 무신정변 당시의 일입니다. 이거보다 앞선 시기의 일이죠. 외적의 침입을 받아 황룡사 구축 목탑이 소실되었다. 이 황룡사 구축 목탑 경주에 있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거의 뭐 80m 정도 됐다고 하는데 사실 요것만 탄 건 아니고 우리가 천도해가지고 환도할 때까지 거의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 번 싸우잖아요. 여러 번 몽골의 침입을 계속 격퇴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강화도로 천도를 해 있지만 본토는 지금 난리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몽골군의 전투 스타일이 전투가 한번 끝나면 그 지역에 사람이나 물자를 전부 가져가고 거기다 불을 지르는 그런 방식의 전투를 해요. 그래서 수십 년간 몽골과 전투를 하면서 몽골이 불 지른 장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대표적으로 이 경주의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은 5번이 되겠죠. 대몽항쟁 중에 없어진 문화재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5번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에 5번이고 자, 마지막 페이지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에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음을 근심해서 용사들을 모아서 매일 밤 순행하면서 포악한 것들을 금하였는데 야별초라고 했다. 그래서 별초를 나누어서 블라블라 했고 신의군이라고 또 불렀다. 네, 이거 뭐냐면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이 군사 조직은 삼별초.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최후 최씨무신 정권의 기반이 되는 어떤 군사 집단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군사의 통제를 받은 거는 3대 임금 정종이 거란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광군이에요. 삼별초가 아니고. 정미 7조약에 의해서 해산되는 거는 완전 시대가 달라지죠. 이거는 1907년 정도 일이니까 대한제국 시기에 군대 해산되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군대가 해산됐던 거, 사군육진 개척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 조선 초반의 일이죠. 세종조의 일입니다. 김종서 장군 나오는 거. 그리고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해서 항쟁하였다. 이게 삼별초 일이죠.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대몽항쟁을 이어갔던 것이 삼별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4번으로 정답은 찾아줄 수가 있겠고 5번 보면 유사시의 향토의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이었다. 이거는 고려 거가 아니고 조선시대 잡색군이라고 있어요. 그 잡색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삼별초 13번에 4번. 자, 14번 문제 내려가 볼게요. 14번. 가나다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백관을 소집해서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다. 금나라 나오죠? 여진이 세운 나라죠. 시기 어느 시기인지 머릿속에 대략 잡힐 것 같아요. 이자겸, 척준경만이 사신을 보내서 먼저 예를 갖추어서 찾아가는 게 옳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니까 왕이 이 말을 따랐다. 사대를 지금 수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자겸 시기가 언급이 되네요. 금나라 나오고. 자, 뒤에 보겠습니다.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왜구를 진포에서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고 누구누구 구출하고 몇 명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고려 말에 있었던 진포대첩입니다. 왜구를 무찔렀던 진포대첩이고요. 다를 볼게요.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충주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윤후가 요거를 맞서 싸우는 얘기인데 대몽항쟁 관련된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보면은 이거는 이 금나라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몽골군 얘기 나오고 마지막으로 왜구가 나와요. 우리가 대외 항쟁을 여러 번 겪는데 마지막에 언급돼야 되는 게 왜구입니다. 그러면 나로 끝나야 돼요. 나로 끝나지 않는 거는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려서 2개가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이 금 섬기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여진 예용 나오는 거. 그래서 요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몽골군이 있고 그 다음에 왜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가, 다, 나가 되겠습니다. 가다나.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2번으로 14번 정리를 해볼 수 있고 15번 풀어보겠습니다. 15번. 이것도 가나다 문제네요.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양규가 이수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성령까지 추격해서 2,500여 명의 머리를 베고 사로잡혔던 남녀를 되찾아왔다.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거의 전설적인 사건이었죠. 양규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거란의 2차 침략이죠. 거란의 2차 침략이고요. 윤관 등이 여러 군사들에게 내성의 목재와 기와를 거두어 구성을 쌓게 하고 변경 남쪽에 백성을 옮겨와서 살게 하였다. 이거는 여진이네요. 여진 정벌 얘기입니다. 적군이 30일 동안 귀주성을 포위하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였으나 박서가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여 굳게 지켰다. 이에 적군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거는 몽골 군대에 맞서 싸웠던 일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보면 일단 거란이 먼저 나와야겠죠. 거란이랑 먼저 전투를 벌이고 우리가 고려시대 때 대외 전투의 순서를 보면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왜구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국가의 출현은 이 양규부터 언급이 돼야겠죠. 가로 시작하지 않는 거 전부 지워버리고 거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몽골이 나와야 되니까 가나다로 언급이 되네요. 정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정리해보고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사인물 다큐멘터리 기획안인데 화약무기 나오네요. 화약 제조 기술 나오고 진포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하고 화약무기의 선구자가 나온다. 이거 최무선이죠. 최무선. 이걸로 위인전 읽어본 거 기억나실 텐데 여기에 최무선이 그러면 뭐 했는지 하나 업적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찾아볼게요. 신기전과 화차를 개발하다.
신기전차하고 화차 개발하는 거는 이 조선시대 넘어와서 문종 시기에 완성이 되는 일입니다. 아니네요.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하죠. 그리고 나서 진포대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번이 답이네요. 불랑기포를 활용해서 평양성을 탈환을 하는 거는 요거 임진왜란 당시의 일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일이고 조총부대를 이끌고 나선 정벌에 참여하는 거는 효종 시기에 나오는 일이죠. 효종 시기에. 발화 장치를 활용한 비격 진천례를 발명하였다. 이것도 임진왜란 당시의 일인데 그 이장손이라는 분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화포장 이장손이 개발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통도감이랑 이 최무선이랑 진포, 왜구 이거는 단어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외 항쟁이 종류가 좀 많아요. 거란도 있고 여진도 있고 몽골도 있고 왜구도 있어서 각각 여러 번 침략을 해오기 때문에 이거의 시기의 앞뒤 관계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헷갈리지 않게 누가 어떤 전투에서 활약했는지도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